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정보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2007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죠. 아마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거나 혹은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혹은 민간직업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2007년에 딱 한 문제였겠지만 민간직업정보와 혹은 공공직업정보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박스 요것을 외워두면 출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 박스 안에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차에서도 제가 중요하다 부분 몇 번씩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가 먼저 나오죠. 첫 번째는 지속성이다. 정보 제공의 지속성이죠. 민간 직업 정보는 어떻다? 정보가 어느 한시적으로 제공됐다가 그것이 끝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거죠. 한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공공직업 정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표준직업분류라든가 혹은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든가 혹은 직업사전이라든가 고용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에도 자료가 없어서 못 보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계속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혹은 뭐 구직자나 혹은 직업을 필요로 정보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업정보의 지속적인 것은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이라는 거죠. 끊어짐이 없이 계속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제공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의 분류와 구분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는 직업을 분류하거나 구분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막말로 표현해서 엿장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분류하든 어떤 식으로 제공하든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그냥 우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잡코리아나 혹은 사람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그거부터 어떤 직종부터 제공하더라. 뭐 사무직이면 사무직 혹은 영업직이면 영업직 이거부터 먼저 순서대로 제공하더라. 이게 똑같은가요? 아니죠. 다르더라는 거죠. 어차피 제공하는 그 기관 측에서 나는 이거 직업정보 제공할 때 이것부터 제공하고 다음에 이거 할 거고 순서 이렇게 갈 거야 해도 국가에서 넌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민간직업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막말로 표현했을 때 엿장수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조금 순화시켜서 쓴다면 뭐예요? 생산자의 자의성이 개입한다는 거죠. 자의성. 만드는 사람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생산자의 자의성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공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 따로 쟤 따로 이렇게 제공하면 혼란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가고 뭐 한글은 가부터 시작해서 하로 간다면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제공되듯이 직업도 그 순서에 맞춰서 정해진 규칙대로 가라는 거죠. 그게 공공직업정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죠. 객관적이고. 그래서
국제표준 직업분류가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만들어졌듯이 이것도 그 기준을 따르면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여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돼 있듯이 어떤 거 1번 예를 들어서 관리자죠.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종사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라는 거죠. 민간 직업 정보는 어떻다? 예. 필요한 사람들만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나한테 돈 받고 쓰는 거니까 그것만 제공해 주면 돼요. 내가 필요도 없는 거 괜히 돈 들여서 왜 모아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는 예를 들어서 1만이라는 회원이 있다. 근데 9,000명이 원하는 정보는 저거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원하는 정보는 요거다. 그러면 9,000명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9,000명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1,000명은 제공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1,000명이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9,000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고 한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거예요. 네.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공공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한 명이라도 난 봐야 되겠다 이 직업 정보 그러면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 포괄적인 거고 전 산업 혹은 전 업종이 모두 제공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전체 직업인 거죠. 전체 직업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 쪽에는.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의 관계. 다른 정보 관계 없어요. 나는 내 정보만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되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계돼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민간에서. 그래서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이 낮아요. 근데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 제공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것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또 어떤 학과를 가야 되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은 당연히 여기는 무료고 유료죠. 민간은 유료고 공공은 무료인 거죠. 공공 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갖다 볼 수 있는데 주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는 돈 내고 봐라 이런 식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박스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2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에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적으시오 하면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제공되는 거에 있어서는 한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정보를 분류하거나 구분할 때 생산자의 자율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정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전체 직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직업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직업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다른 곳을 가서 봐야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4가지 정도를 적어라. 그 몇 가지 물론 이걸 적을 수도 있어요. 획득 비용이죠. 획득 비용. 주로 민간 직업 정보는 그 조사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이 정도 말은 여러분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단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살을 조금만 더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가 그겁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을 3가지를 쓰래요. 3가지를. 그러면 여기 5가지 나왔던 거 아니에요? 5가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공직업정보. 직업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일정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길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직업이 분류되는 것이 일정한 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볼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준다. 이렇게 살만 조금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박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박스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을 좀 붙여라. 예, 이 뼈가 있으면,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다음 문제는 그거네요. 민간 직업 정보의 잠재적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시오. 예. 지금 나왔던 직업 정보라는 것은 왜 국가에서만 제공하면 되지 굳이 민간에서 제공하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만 제공하면 간단할 텐데 왜 민간에서 제공해서 또 이런 문제까지 만드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어떠한 모든 서비스라는 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내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큰 돈 들여서라도 난 좋은 서비스를 해서 나 뭐 병 고칠래. 난 뭐 돈 많아. 그냥 민간 서비스 이용하는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민간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라는 것은 공공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하지 않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창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민간 공공에서는 정해진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봐서 그게 좋을 것 같아. 야, 그거 효과적인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신속한 거죠. 빨리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다른 일 해야지. 그래야지 또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공공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나한테 1년 주어진 동안에 그냥 해래.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은 저 욕하겠는데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부터 먼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 쪽에서만 시행한다면 조금은 무겁고 딱딱해질 수 있는 걸 민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들어와서 함으로 해서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처음에 이것이 뭘 또 해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돈 들고 와서 이거 줘. 이러면 내가 돈을 들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갑이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상세히 혹은 내가 필요하는 부분 다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에 가서 뭐 해달라면 조금 주눅 들잖아요. 그죠? 그런 측에서 본다면 노동시장도 관이 하는 차원이 있고 공공이 하는 차원이 있고 민간이 하는 차원, 보완해 주니까 노동시장의 기능을 조금은 향상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직업안정 기능 관련 예산을 좀 절감시켜 줄 수 있다. 고용 기능 예산을 절감시킨다. 쉽게 얘기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이게 이제 공공이잖아요, 공공. 그죠? 근데 헤드헌팅 업체를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소개서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여기 왜 안 가겠어요?
헤드헌팅 업체를 찾아가는 분들은 고스펙이에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기능도 많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는 그냥 노멀한 거,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헌팅 업체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안 가요, 고용센터를. 또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찾아가질 않아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건설 근로자라든가 혹은 뭐 파출부라든가 혹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자리 구해주세요 안 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쪽을 가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주면서 이 역할을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해줌으로써 오히려 취업률도 올리고 실업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는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도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원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그런 표현도 썼어요. 낙인 효과라는 표현도 썼는데, 자, 직업 안정기구 이용의 이분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분과 헤드헌팅 업체를 방문하시는 분이 좀 다르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나 직업 구하러 고용센터에 가면 이제 그러면 나 큰 능력이 없어서 말이야. 그냥 고용센터에 가서 직업 구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 제가 이건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야 헤드헌팅 업체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어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되면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좀 모자라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용이 이분화되니까 주로 이제 공공 쪽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고 민간 쪽에서는 유료로 제공된다 보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조금 더 좋은 고급 정보. 난 돈 들여서 좋은 고급 정보 얻어서 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공을 이용하는 사람, 난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 하나 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게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내 직업 훈련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이 아주 잘 발달을 하면 굳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 회사 입장에 비용이 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100%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 갖고 교육받는다 해가지고 100%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0% 보통 낮게는 30% 많게는 50% 본인 요거 내잖아요, 돈을. 그렇듯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비용 안 들이고 사람들을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필요한 직원 외부에서 민간 고용 서비스 업자들이 잘 공급해 주겠대. 말만 해. 내가 헤드헌팅 해줄게. 뭐 아니면 직업 알선 해줄게. 뭐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직원 교육 하지 마. 야, 필요 없는 애 빼. 해고시켜 그냥. 그리고 교육 많이 받은 애 채용시켜.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업 내의 교육 훈련이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 조정의 가능성 확대와 기존 근로자의 불안감 상승. 예. 지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자, 필요한 사람 외부에서 얼마든지 쉽게 돈만 조금 주면 뽑아서 쓸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능력 없는 사람 계속 데려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고용 조정이나 사람을 해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보의 분산과 직업정보, 정보 제공에 차별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분산되는 거죠. 공공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민간으로 가는 분산됐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보 제공의 차별화. 여기서는 그냥 노멀한 건데 진짜 그냥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는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돈을 주니까 예, 그렇게 차별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 서비스 업체의 사용업체에 대한 과잉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 자, 여기서 외부의 이제 기관 입장에서 사장한테 가서 꼬시는 거죠. 야, 생산성 낮은 직원 빼요. 해고시켜요. 내가 생산성 높은 직원 뽑아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잉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해고할 때 문제 안 될까? 아,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해고가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사 쪽에서 일을 해보거나 혹은 뭐 아웃소싱을 활용해 보거나 혹은 뭐 이런 고용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 분들,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을 5가지를 기술하시오. 예.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과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 박스 그려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해라. 그죠? 별표 3개 드리면서 이렇게 이 박스, 이 박스가 몇 가지가 구분됐던 거예요. 기본 5가지가 구분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수록되는 정보의 뭐 지속성이라든가 혹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유무료까지 해서 5가지였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있다. 민간인 민간, 공공이면 공공에 대해서 요것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상으로 제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 또 공공 고용 서비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고용 서비스도 있고 공공 고용 서비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간 고용 서비스를 많이 쓸 분도 있고 공공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재에 나오는 거 외에도 공공 쪽에서 참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논리정연하게만 적어줘도 정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점이 안 되면 반점이라도 처리해 준다라는 거죠. 예, 2차 시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부분 점수라는 걸 줘요. 부분 점수. 지금 얘기했던 거 좀 전에 문제로 볼게요.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 기술하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네. 공공직업정보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제공되는 시기가 지속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지금 제가 말이 조금 꼬이는데, 자, 공공직업정보는 민간 직업정보와는 다르게 민간 직업정보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데 반해서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때라도 직업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적고 세 번째 적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냥 4번과 5번으로 그냥 비워뒀어. 이거를. 그럼 여기까지만 정확히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5점짜리 문제였다. 그럼 3점 처리해 줍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거 5개인데 3개밖에 못 적었어. 예씨 빵점.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분 점수 줍니다. 아, 이거 3점 줘야 되겠다. 3개는 뭐 정확히 썼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라는 것은 이렇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로 내온 공공고용 서비스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괜찮은 얘기를 써놨다. 그러면 그게 점수 처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나온 건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공공고용 서비스의 인력의 훈련과 투자를 좀 강화하면 좀 공공고용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성을 띠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공공 서비스가 효율적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민간은 계속 바뀌니까 교육을 보내요. 야, 너 저기 가서 교육받아 와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고 새로운 거 있으면 와가지고 회사에 적용시켜 이러는데, 공공의 입장에서는 한 번 채용된 사람 뭐 그냥 똑같은, 올해 똑같고 내년에 똑같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인력에 대한 훈련과 투자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새로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서 조금 더 달라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고용 서비스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노동부에서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디서도 하나요? 여성분들이란 말. 여가부에서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이란 교육부에서도 하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있다면 잘 아실 거예요. 제대하기 전에 또 교육해 주잖아요. 받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제대하게 된 장병들 혹은 뭐 장교들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 요즘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면접 요령 이거 다 또 교육해줘요. 그것도 다 그 고용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막 여러 기관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아, 이것 좀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 고용센터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고용복지센터로 또 바뀌어가고, 혹은 고용 플러스 센터로 바뀌어가고, 이런 식으로 고용과 복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당장 내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말이야, 주인한테 맨날 그 방빼라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 막 이런 거죠. 그럼 복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지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방세라도 내주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안심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재정립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 기관의 국가 간 교류를 좀 확대해 주라. 이건 뭐예요? 이게 국내에서의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공공 분야 속에서도 각 부처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준 것도 있고, 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면 여기서도 제공하고 여기서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를 좀 재확립해라는 겁니다. 이건 국내에서라면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 가서 좀 배워와서 고용 서비스 잘하는 국가가 있다면 실업률 획기적으로 낮춘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국가 간 교류, 국제 교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잘하는 나라에 좀 갔다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거. 그러면 어떻게 다 공공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